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홀로 내면을 탐색하는 중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리라는 사실은 짐작도 못한 채 말이다. 나와 같은 박사과정 학생 중에 마크 월드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영민한 젊은 청년으로 온갖 종류의 책을 섭렵하는 열혈 독서가였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크 역시 내가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필립 카플로가 쓴 선의 새 기둥이었다. 당시 나는 선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나는 종교에는 별 생각이 없는 지식인이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랐지만 딱히 신심이 강하지는 않았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자 종교는 나와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 되었다. 누군가 날 보고 무신론자냐고 물었다면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선불교에 대한 그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것이 내면의 그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책임을 단박에 알았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분명 이 책은 목소리의 주절거림을 멈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구절절 마음을 입다물게 만드는 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책에서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참자아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지켜볼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수천 년 전에 목소리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길까지 분명히 기술하고 있었다. 마음의 소나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너머로 가는 법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경외감에 푹 빠졌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이 책에서 느꼈다. 그동안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하느라 읽어댄 책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지금 드디어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의문에 답을 주는 책을 손에 넣은 것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나는 누구인가? 같은 의문 말이다. 나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온몸이 떨리도록 알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알고 싶다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이 답을 꼭 알아야만 했다. 그 목소리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선의 새 기둥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나는 명상에 대해 알기 전부터 홀로 앉아 목소리의 말을 멈춰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효과를 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는 무 소리를 반복하여 읊으라. 이게 끝이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실천하기만 하면 되었다. 선불교에서 실제 명상은 대개 집단적으로 행하는데 이런 집중적인 수행 형태를 안거라고 한다. 정통 방식대로 진행되는 명상에서는 숙련된 사람이 죽비를 들고 다니며 졸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진 사람의 어깨를 내리친다. 선불교는 엄격하여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디 선은 진지한 수행인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명상을 같이 할 집단도 스승도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책. 그리고 이런 수행이
과연 나의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픈 절절한 소망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선 명상을 시작했다. 적어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실천하는 것이 선 명상의 핵심이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시간을 30분씩 하루에 2번으로 늘릴 수 있었다. 폭죽처럼 터지는 통찰도 깊은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흡과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 의식은 쉴 새 없이 떠드는 목소리로부터 확실히 떨어져 나왔다. 머릿속으로 무 소리를 내고 있으면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그 모든 정신나간 소리들을 짓거리지 못했다. 나는 곧 이 연습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명상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셸리와 내가 캠핑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은 선 명상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곧이어 친구 4명이 더 합류했고 우리 일행은 주말에 밴을 몰고 오칼라 국유림을 향해 출발했다. 나한테 폴크스바겐 캠핑카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 여행은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여느 캠핑 여행과는 달랐다. 내 일생에 깊은 변혁을 가져온 일이 바로 이번 여행에서 일어날 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숲속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습지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밴을 세운 우리 일행은 그 광경이 주는 고즈넉함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이야말로 명상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초심자에 불과했지만 수행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매우 진지했고 그 목소리가 진짜 멈추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꼭 알고 싶었다. 나는 셸리와 친구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수풀이 무성한 호숫가를 거닐며 앉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명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게는 너무도 의미가 깊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신성한 경험에 가까웠다. 나는 붓다처럼 나무 하나를 골라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어조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강렬한 체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른다.